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M&A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무자본 M&A 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플레이할 때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기대 말고 아예 사지 않는 게 좋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 남들과 다르게 후발주자로 다들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뉴스가 뭐 많은 게 이제 쌍방울도 이제 뭐 뉴스가 많고, 필룩스, 쌍방울, 이엔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한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과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 투자할 때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아예 얼씬도 안 합니다. 아예 얼씬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주가 20배 폭등했는데, 최근에 뭐 리튬 관련된 사업들이 시장에서 각광받으니까 리튬 관련된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과거에 뭐 쌍방울과 KH 필룩스 쪽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KH 필룩스 쌍방울 이쪽은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거고,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나서 뭐 신사업을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기업들의 리스크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쌍방울 요거 화면 띄워놓으면 또 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고민하게 되면, 어,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보여드릴 건 없고,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잘 귀담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남들과 다르게 어떤 사업을 뛰어드는데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경우는 과거 역사상 제대로 된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화장품이 한참 잘 나갈 때 화장품 한다고 이제 신사업으로 추가해서 뒤늦게 들어온 회사들 주가가 됐나요? 지금 와서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냥 그때 잠깐 왕서방 관련된 주식으로서 이제 좋았던 거고. 그리고 바이오도 한참 잘 나갈 때 그 바이오를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이제 어떤 바이오 사업에 지분 투자해가지고 바이오 사업 진출한다라고 했던 기업들 잘 됐나요? 안 됐죠. 2차 전지도 처음부터 양극재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진출한 사람들이 2차 전지 시장을 꽃을 피울 때까지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어, 기술을 뭐 있으면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들, 제대로 과연 사업이 될지, 시간이 지나면 잘 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 사업의 지속 여부는 경제적 해자가 필요한데, 후발주자들의 머릿속은 지금 잘 나가는 사업이 뭐지? 그 잘 나가는 사업을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사업의 마인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의 마인드는 누군가가 하지 못하는 거를 먼저 뛰어들고 그 뛰어든 걸 통해서 개척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면서 이게 회사의 어떤 그 경제적 해자를 스스로 쌓아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하는 거를 일단 잘 되는 거 후다닥 따라 붙어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이 그 따라 붙어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잘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기술력이 월등히 차이 나거나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래서 보니까 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M&A 통해서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우리 기술력이 엄청 좋다라고 막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그게 막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또 시간 지나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애초에 남들이 2차 전지 하면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주식을 플레이하고, 우리가 업황을 회복하는데 또는 업황이 성장하는데 기업의 어떤 업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M&A 통해 가지고 신사업 바꿔 가지고 새로운 사업 진출한다? 얼마 전에 뭐 코로나 백신 관련된 거 진출한다는 회사들 제대로 된 게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다들 그 경영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을 어떻게 뻥튀기 시키기 위한 마인드만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가는 원위치가 되거나 또는 발행 가능한 주식 수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원위치 이하의 주가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시장은 조금만 실수하면은 자본 회복이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버티고 있어야 내가 팔고 나갔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줄 수가 있는데, 잠깐 이제 폭탄 돌리기 하듯이 베스킨라빈스 썰리원 게임을 계속 하게 되면 남는 결국 이제 과연 벌겠느냐?
물론 버는 사람들은 있죠. 거기에서 실제 플레이하고 있는 전환사채 투자자들. 그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주가 많이 올려가지고 그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그냥 전환사채 투자했다가 주가 많이 오르니까 전환 청구하고 팔고 나가는 건데 뭐 자기들이야 이제 법을 어긴 건 없겠지만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돈을 벌기 힘들다. 그래서 아예 마인드 자체를 새로 세팅을 해서 신사업 한다고 하고 M&A에서 최대 주주 바뀌고 난 다음에 신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거들떠 보지 않는 게 좋다. 그냥 기존에 어떤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자체가 새로운 사업에 좀 연관되는 어떤 기술이라서 이쪽으로 영역을 진출한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으로 M&A 되는 경우도 이게 기업이 좀 타이트하게 벤처 정신이 사라지면서 뭔가 이제 성장이 더뎌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심지어 그 잡주가 최대 주주 바뀌어가지고 뭐 대단한 신사업을 진출한다 뭐 이런 건 해봐야 시간 지나면 제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과거 사례를 찾아봐도 되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M&A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의 리스트를 잘 보고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리스트를 잘 보고 그 임원들이 또 다른 어떤 회사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예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과거 역사적으로 뻘짓거리를 많이 한 회사들의 그룹군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그룹군에 해당이 되면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리스트업해서 쳐다보지 않는 어떤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